야? 자, 일단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 또는 4 또는 6. 세 가지. 이건 중2 때도 나오니까 뭐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우리가 확통에선 보통 A 합집합 B라고 합니다.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A의 경우의 수, B 경우의 수 같이 더하고 A 교집합 B를 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걸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A에서 B까지 지하철이 세 가지, 버스가 네 가지면요. A에서 B까지 세 개랑 네 개를 합쳐서 3 더하기 4.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기 때문에 겹치는 건 없고요. 답은 7이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자, 그다음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연속해서 어떤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 아니면 연속해서 진행할 때 그때는 경우의 수 두 개를 좀 곱하시면 되는데 자 어쩔 때 곱하시냐면은 뭐 여기 예제문 줍시다.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로 갈 때. 이거는 A에서 B를 간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다시 B에서 C로 가기 때문에 A에서 C에 도달해야지만 끝나는 거고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경우의 수는 다 곱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곱하기 3, 6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 문제 쉽게 볼게요. 자, 페이지 180쪽, 187쪽. 어쨌든 요거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가볍게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2의 배수가 나오는 그 집합을 A, 13의 배수가 나오는 집합을 B라고 할게요. 그럼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00을 12로 나누면은 8개, 12 곱하기 8, 8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B가 일어나는 거는 13의 배수니까 100을 13으로 나누면 7가지. 그래서 합치면은 15가지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여기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A, 5의 배수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걸 B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100 나누기 2하면 50가지. 그 다음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00을 5로 나누면 20가지. 근데 이거 아시죠? A랑 B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A랑 B가 겹치는 경우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가 있고요. 10의 배수는 100을 10으로 나누면 10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고 치면은 A랑 B를 합치고 그런 다음에 교집합 10가지를 뺍니다. 그럼 합치면은 답은 60가지. 이런 느낌 풀어주시면 정답 된다. 그 다음 3번. 3번은 2번에 대한 반대이긴 한데요. 자, 백과 서로수다. 이 서로수란 거는 약분이 안 되는 두수, 최대 공격수가 1이 되는 두수인데요. 이 100이라는 수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인수 분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즉 2로도 나눠질 거고 5로도 나눠질 거예요. 이러면 서로소가 아닌 건데 자, 100과 서로소 인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요.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서로 약분이 안 되고 서로소가 될 거예요. 그렇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여사건으로 풀면 돼요.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 이렇게 볼 건데 이거는 2번에서 풀었던 거랑 거의 같습니다. 2의 배수는 5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20개, 근데 2와 5의 공개수, 10의 배수는 10개니까 빼기 10개를 빼주시면은 이게 2 또는 5의 배수의 개수이고요. 전체 100가지에서 빼시면은 답은 100에서 60 빼면 40가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중2 때도 나오니까 기본 상식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11이다. 그리고 자연수 x, y, z의 순서쌍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직접 생각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경우의 수는 노가다가 꽤 많아요. 그래서 확통 내신 볼 때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나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되는데 뭔가를 빠뜨리고 세서 좀 틀린 경우가 거의 대다수니까 그런 거 좀 신중하게 세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Z부터 먼저 볼게요. Z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합시다. Z가 3이면은 x 플러스 2y는 3, 3, 9를 넘기면 2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으면 1, 1인데 1, 1을 넣더라도 합치면 3이 됩니다. 그러면은 2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z가 3일 때는 경우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빼면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z가 2일 때가 있습니다. z 자리에 2를 넣으면은 얘가 2, 3, 6을 넘기면은 x 플러스 2y는 5가 돼요. 이 경우에서 x, y가 자연수일 때는 1, 2 아니면은 3, 1 이런 느낌의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요.
여기서 x, y의 순서쌍은 일단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주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z가 1일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z가 1일 때는 z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넘기면 x 플러스 2y는 8이고요. x 플러스 2y는 8이니까 3, 2 아니면 2, 4, 1, 6 이런 경우의 수가 추가로 생기거든. 그래서 이 보라색에 있는 순서쌍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5가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푸시면 답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개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음, 자, 일단 앞에도 세 가지, 뒤에도 세 가지입니다. 이때 항은 보통 이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했을 때 나오는 항 AX 플러스 AY 플러스 AZ 그 다음 B를 분배 법칙하면은 플러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BZ 그 다음 C를 분배 법칙하면은 플러스 CX 플러스 CY 플러스 CZ 이런 걸 모두 다 하나의 항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초이스한다는 느낌으로 앞에 있는 원소 3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세 가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원소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세 가지. 이거를 다 곱하시면은 3, 3, 9개 이런 느낌으로 항이 다 생기니까 일단 뭐 나중에 동류항을 쓰는 거는 그 중복조합 H로 좀 처리하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전개식에서는 9개의 항이 생기게 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4번 약세 개수. 순열조합 대표 문제까지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한 번씩 좀 풀면서 진행할 겁니다. 본 수업 때. 그렇게 진행하고 한번 이게 이틀 정도 해야 돼요. 오늘이랑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고유 순열 조합을 다 tip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메인 베이스인 회전 순열, 중복 순열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4번 봅시다. 자, 360의 양의 개수의 개수. 이거는 360을 먼저 소인수분했을 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약수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요 2의 3승의 모든 약수는 1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고 그 다음 3의 제곱의 약수는 1 3의 1승 3의 제곱 5의 1승의 약수는 1 5 요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약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2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 그리고 3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 5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하시면은 2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5 이런 게 모두 다 360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2에서 하나 고르고 3에서 하나 고르고 5에서 하나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일단 약수의 개수는 4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24가지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2번을 봅시다. 자, 2번은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 이 공약수란 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세요. 이거는 뭐 생략할게요.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80인데 이 180을 다시 소인수분해 하시면은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고요. 자, 아까처럼 그 기본 개념은 2의 제곱에 있는 모든 약수 1, 2의 1승 2의 제곱, 3의 제곱의 약수 1, 3의 1승 3의 제곱, 5의 1승의 약수 1, 5 이렇게 한다면은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18가지 이런 느낌으로 일단 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공약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60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보시오라고 한다면요. 다시 이쪽으로 보시고 2의 배수가 되려면은 최소한 2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2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지금 2의 3승의 약수들 4개 중에서 1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거 뭘 고른다고 쳐도 2의 배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1을 빼고 그다음 2의 거듭 제곱의 나머지들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 1, 3, 3의 제곱 이것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5의 약수 1 또는 5 둘 중 하나를 고르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2개가 돼요. 그래서 2의 배수가 되려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2의 소인수 중에서 2의 1승이나 2의 2승이나 2의 3승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무난한 일단 경우의 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쉬운 문제는 쉽죠? 다음 5번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한번 볼 건데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지만 다 확률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은 어차피 여러분들 중2 때 배워봤지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경우의 수는 다 확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1 것까지 다 복습하고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1번. A 도시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경유지가 C랑 D가 있기 때문에 1번은 A에서 C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그 다음 2번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A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하면 9개. 그리고 1번, 2번 나눈 건 마지막에 합치는 거 아시죠? 합쳐서 답을 쓰시고 A에서 D 거쳐서 B로 가는 거는 2개, 3개. 이렇게 하시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개. 이거 합치면은 답은 15개.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된다. 자, 2번.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이거를 이제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두 번째 말이 있는데 중간 도시를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요. 그러면요, 이게 수진이는요, C를 가지 말고 수진이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요. 중간 도시를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게 만약에 동건이가 C를 지났어. 그러면 수진이는 거꾸로 D를 지나서 가야 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서로 시합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돼요. 어쨌든 같은 길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해보자. 1번. 자,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갈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수진이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수진이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요 경우 한번 세봅시다. 그러면은 동건이부터 A에서 C로 가는 게 3개,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게 3개. 그러면 3 곱하기 3개인데 자, 이거 마지막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수진이는 A에서 D로 가는 게 두 가지, 그 다음 D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 2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얘를 더하냐, 아니면 얘를 곱하냐,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긴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그 결론을 좀 잘려야 되는데, 요거 동건이랑 수진을 더하냐, 곱하냐, 이렇게 그 갑론을박으로 좀 논쟁을 펼친다면요. 마지막에는 얘네 둘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이 끝나는 상황은 뭐냐면은 동건이가 여기 있는 9개의 루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진이도 6개의 루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건이도 선택하고 수진이도 선택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의 경우의 수는 죄다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건이도 끝나고 수진이도 끝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연속해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로 해서 좀 무의식적으로 좀 틀릴 수 있는데 쉬운 문제니까 아 선생님 누가 그렇게 해요? 라고 좀 웃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더하기 빼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맥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우의 수는 다 곱해준다라는 것도 살짝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동건이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간다. 그 다음 수진이는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는 비슷합니다. AD B로 가는 게 얘가 2 곱하기 3. 그 다음 AC B로 가는 게 3 곱하기 3은 똑같은데 이것도 동건이도 하나 중에 고르고 수진이도 하나 중에 골라야 돼서 이것도 전체를 좀 곱해줘야 돼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같으면은 자, 이 첫 번째 게 9, 2, 18 곱하기 3, 54. 두 번째 건 6, 3, 18 곱하기 3, 54.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답은 108가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답이 될 거예요. 1번, 2번이 다른 경우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음. 자, 6번. 자, 색칠하기 문제. 일단 이게 좀 나누는 경우의 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할까요, 이거는? 자, 일단 얘는 중2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문제고, 보통은 한 번에 곱하기로 끝나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뭐, 배워봐서 좀 아시긴 할 텐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먼저 보통 이렇게 푸시거든요. A에는 5가지, 이웃하는 영역 다른 색으로 쓰는 거 연습해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붙어 있는 C나 D, C나 D 둘 중 하나 칠할 거고 A의 1번 색을 칠했다고 치면은 지금 C는 나머지 4개의 색 중 하나니까 C는 4가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2번 색을 칠했다. 그런 다음에 D는요, A, C랑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D는 3가지. 여기가 좀 고정이 됩니다. 3번. 자, 이때 나머지 B랑 E를 보시면은 B는 1, 2랑 달라져서 3가지. 그 다음 여기는 2도 1, 3이랑만 다르니까 여기서 B랑 E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도 3가지. 요게 이제 구분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데요. 배워봐서 알긴 할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540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배워봐서 아는데 이미 고1 때 배워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B, C, D, E. 색은 똑같이 5가지로 할게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다 남기식으로 요 문제는 좀 나눠서 풀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잘 알고 계신 게 중요해요. 왠지 보실게요. 요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어차피 교과서에 다 있었을 테니까 A에는 5가지 그리고 여기다 1번색을 칠합시다.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달라져. B, C가 만약에 2, 2 이렇게 같은 색이면요. 지금 D에는 1, 2, 2랑 달라져서 3 또는 4 또는 5 세 가지. 그 다음 2도 1, 2, 2랑 달라지니까 3 또는 4 또는 5 세 가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었다. 그러면 1, 2, 3이랑 D가 모두 달라져서 4 또는 5 두 가지. 그 다음 2도 1, 2, 3이랑 다 다른 4 또는 5번색 두 가지. 이렇게 좀 경우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요. 마주보는 BC가 같은 색일 때 그리고 BC가 다른 색일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어쩔 때는 한 방에 곱해지고 어쩔 때는 나누는지 이 연습이 조금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일단 두 번째 문제 풀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때 고일 때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BC가 같은 색일 때 얘가 2, 2 아니면 3, 3 아니면 4, 4 아니면 5, 5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합쳐서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 2, 2, 3, 3, 4, 4, 5, 5를 합쳐서 네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 2를 칠했다고 치면은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1, 2, 2랑 달라서 3 또는 4 또는 5. 그 다음 2에 칠할 수 있는 것도 3 또는 4 또는 5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4, 3, 3.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그런데요. BC가 다른 색일 때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자, B에 칠할 수 있는 게 4개. 2번 칠했어요. 4개. 그럼 C는 B랑 달라야 되고 A랑도 달라야 되니까 3개. 그래서 여기 3번이 들어가 보십시다. 3 또는 4 또는 5.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D가 얘가 4 또는 5, 2도 4 또는 5니까 그래서 나머지가 2개, 2개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먼저 더하시면은 9, 4, 36의 아래 거는 4, 3, 12 곱하기 2, 24 곱하기 48. 그럼 합치면 84가 되고 84에 5 곱하면 420까지 이렇게 풀었던 게 기본 베이스긴 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는 왜 안 나눠요? 얘는 왜 그냥 곱하기도 해요? 얘는 왜 나눠요? 이 문제니까 암기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그건 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처하는 요령을 좀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색칠하기 문제가 그 고3 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확통에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회전 순열 쪽에서 색칠하기랑 좀 섞이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왕 하는 개념을 좀 잡아두도록 합시다. 음, 얘는 그럼 거꾸로 왜 안 나눌 거냐? 왜 안 나눌 거냐? 그리고 얘는 왜 나눌 거냐? 라고 하는 게 근본 원칙은 뭐가 나요? 수영도. 수영도긴 한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내가 설명하는 중간에 말을 해서 분명히 왜 나눠야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은 1, 2, 2일 때는요. 같은 색일 때는 D에는 3 또는 4 또는 5, 2에도 3 또는 4 또는 5.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색이 다르면은 D에는 4 또는 5, 2에도 4 또는 5 들어가는 개수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거는 잘 생각해보면 안 나눠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세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요거 세 개 A, C, D는 무조건 달라야 되거든. A, C, D가 뭐 다르려면 1, 2, 3 아니면 뭐 3, 2, 1, 뭐 4, 2, 1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B랑 E가 개수가 안 바뀌어요. 왠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직접 넣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1, 2, 3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B는요. 3 또는 4 또는 5 세 가지. 경우수 세 가지. 그 다음 2도 1 또는 3 빼면 2 또는 4 또는 5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바꿔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바꿔보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도 돼요. 자, 만약에 여기가 뭐 2, 4, 5였다. 그래도 B에는 1, 3, 5니까 세 가지. 2에도 1, 4, 1, 3, 4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 B랑 E가 요 가운데 걸 앞만 바꿔도 세 가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나눌 필요 없고 A에 5가지, B에는 4가지, C에는 3가지.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가 고정이니까 곱하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직접 숫자를 채워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1, 2, 2를 채우면은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1, 3, 4를 색칠하면은 두 가지니까 개수가 바뀌니까 나누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앞만 숫자를 바꿔보셔도 B랑 E는 계속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니까 안 나누고 한 방에 곱하기로 푼다. 요게 가장 색칠하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불할 수 있는 방법 금액. 뭐 고3 때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냥 이왕 복습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나쁠 거는 없죠. 굳이 뭐 얘는 한다, 얘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시간이 충분한 때 막 그걸 가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한번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발전 예제 7번의 기본 패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보시는 건데 지금 패드가 바탕이 났어요. 잠깐만.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문제 복사가 안 되죠? 어? 야, 어? 뭐야? 왜 이래? 좀 맛이 갔거든요. 자, 일단은 그냥 뭐 여기다 할게요. 지금 문제 복사가 안 되는데.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먼저 보여줄게요. 내가 돈을 좀 다양하게 내볼게요. 자, 100원짜리를 3개, 50원짜리 2개 낼게요. 아니면은 100원짜리를 4개 낼게요. 아니면은 100원짜리 2개에 50원짜리 4개를 내겠습니다. 아니면 100원짜리 하나에 50원짜리 6개를 내볼게요. 그럼 이거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방법이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4개는 방법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게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모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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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원.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억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니까 중복이 생기지 않는데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4개 다 어쨌든 금액 400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 약간 이렇게 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시면 중복이 좀 생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처리를 할 건데 자, 먼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쉬우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요. 100원짜리가 한 개 있고요. 50원짜리 2개, 그 다음 10원짜리 3개. 이거 A4에다 복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할게요. 그럼 100원짜리 내가 한 개 있으면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의 개수 플러스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왜냐면은 내가 100원짜리 한 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하나를 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동전의 개수 플러스 1가지가 생겨요. 100원짜리 한 개로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아예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그 다음 50원짜리 2개 있으니까 얘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생깁니다. 얘도 아예 안 내거나 50원짜리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10원짜리 세 개니까 같은 방법으로 네 가지의 경우 수가 생기게 돼요.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이 방법을 다 곱하면 돼요. 10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원짜리 다 곱해서 6, 4, 24가지가 되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뺍니다. 한 가지를 빼는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건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100원짜리도 빵개, 50원짜리도 빵개, 10원짜리도 빵개면 이건 돈을 내는 게 아니다. 그 한 개를 제외하는 답은 23가지. 요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중복이 생기는 패턴이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생기냐면 자,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내나요? 아니면 50원짜리 2개를 내나? 같은 금액이 생겨요. 금액 입장에서 좀 중복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 중복을 방지할 때는 좀 기억나시는 분들은 날 텐데 좀 높은 단위의 돈을 아래 단위의 돈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2개가 겹치거든요. 근데 10원짜리 3개는 일단 안 겹치죠. 보통은 안 겹치게 되는데 그럼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원짜리 2개. 거기에다가 50원 2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풀 때는 50원짜리 4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0원짜리 4개. 여기서 100원짜리 한 개를 50원짜리 2개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꾼 다음에 2개에다 2개 합치면 50원 4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10원짜리는 그대로 3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50원짜리 4개 있으니까 그래서 5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 있으니까 4가지. 이렇게 곱해 주면은 20가지가 되는데 거기서도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되니까 한 가지 빼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9가지가 된다. 보통은 요 문제를 이렇게 알고 계시긴 해요. 근데 왜인지도 좀 궁금하시죠? 왜냐면은 자 어차피 50원짜리 2개까지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50원 3개를 쓰는 게 문제예요. 라고 하시면 50원 3개를 쓰면 150원이거든. 근데 이 150원은 어차피 100원짜리 한 개에다 50원짜리 한 개를 플러스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쓸래? 아니면 50원짜리 3개 쓸래?라는 같은 말로 좀 보시면은 방법 입장에선 좀 중복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00원, 50원 동시에 쓰면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50원짜리 3개 쓰는 거를 100원 1개, 그다음 50원 1개 이렇게 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일단 중복을 피할 수 있다. 그다음 50원 4개 쓰는 게 뭔데요? 라고 하시면은 원래 돈 기준으로 100원 1개, 50원짜리 2개였으니까 이걸 모두 쓴다는 느낌으로 50원 4개라는 거는 실제에서는 100원 1개, 50원 2개를 동시에 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방법 입장에서는 앞에 거랑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높은 단위의 돈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낮은 단위의 돈으로 100원 1개를 50원 2개로 바꾼 다음에 합쳐준다. 약간 이런 느낌의 풀이를 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순열.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몰아서 풀게요. 두 스텝 위주로. 다음 시간에 좀 몰아서 풀 건데. 자, 오늘은 기본 개념 설명을 최대한 좀 봐주는 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지문이 어려우니까 8시간 넘어서도 개념 설명 좀 부족하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순열인데 나는 NPR 솔직히 좀 삭제하고 싶어요. NPR. NPR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좀 어차피 고1 때도 풀어봐서 아는데 심한 문제 풀수록 NPR의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NPR은 나는 없는 기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긴 한데 일단은 어차피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순열 조합을 모두 묶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기호는 3개 있습니다. 먼저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PR, 그 다음에 NCR 요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보일 때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배우는 건 뭐 NPyR 있고 NHR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고3 확통에서 배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서 나는 NPR 기호를 좀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 풀 때 NPR을 안 쓰는 습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NPR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자동으로 두 개가 묶여 있거든요. 이 NPR은 NCR에다가 NPEC을 결합한 게 NPR입니다. 두 개가 좀 자동으로 묶여 있는 게 NPR이에요. 뜻을 말씀드리면은 n 팩토리얼은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뭔지 아시죠? n명을 일렬로. 뭐 이게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점점점 1까지 곱했다. 이게 n 팩토리얼고요. 그 다음에 NCR이 뭐였냐면은 NCR이 n명 중에 r명을 뽑는다. 자, r명을 뽑는다. 자, 이거였습니다. 이거의 계산은 보통 NPR분의 R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n부터 r번, 그러니까 n부터 r번 곱하고 걔를 r팩으로 남는 게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럼 이 NPR이 뭐냐면 되게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n명 중에 r명을 뽑고 이어서 플러스요. 그 플러스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NPR 기호거든. N부터 R번 이렇게 곱하는 거. 근데 얘를 기본 문제에서는 뭐 쓰는 게 편해 보일 수 있는데 왜 쓰는 게 좋지 않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경우의 수 문제 어차피 여러분들 고일 때도 좀 느껴봤고 생각보다 난이도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그 R명을 무조건 1열까지 나열해야 된다? 그럼 거꾸로 그 R명을 1열로 꼭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R명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쓰면은 결국 NPR의 의미가 좀 삭제가 돼요. 그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한 문제 보실게요. NPR을 왜 쓰면 안 되느냐? 바로 요 문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넘기지 마세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고1 때 풀어봤던 문제고 대표적으로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뽑고 나열하기. 이 정도가 제일 괜찮은데 자, 뽑아서 나열. 어떻게 보면은 NPR 같은데 여기 해설지에도 보면은 NPR은 없어요. 왜냐면 지들도 NPR을 안 쓰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여줄게요. 어차피 푸는 방법은 대충 할 겁니다. 자,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예요. 이게 일단 기호로는 6명 중에 3명, 6시 3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4명 중에 2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4시 2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뽑으면은 5명이에요. 일단 이게 뽑은 게 5명. 그 다음 5명을 일렬로 나열해야 되거든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는 그 다음 추가로 5팩토리얼 곱하면 이게 정석적인 답이 됩니다. 쉽게 말해줄게요. 자, 먼저 뽑아주면 남자 6명 중에 빈칸 3자리니까 6명 중에 3명 뽑기 6시4. 그 다음 여자 4명 중에 2명 뽑기 4시2. 근데 5명을 나열해야 되거든요.
그 모든 걸 일렬로 나열하니까 마지막은 오펙을 해야지만 이게 깔끔한 풀이가 돼요. C랑 팩토리얼만 쓰면 매우 깔끔한 풀이가 되죠. 근데 이걸 P로 해볼까요? 뭔가 이상해요. 자, 남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단 나열까지 봅시다. 6P3으로 시도해볼게요. 이게 뜻이 뭔지 알아요? 6P3. 이게 뜻이 6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돼요. 6명 중에 3명을 뽑고 일렬로 나눈다. 보여줄게요. 남자 6명 중에 3명. 1, 2, 3. 아니면 다 보여줄게요. 남자 6명이 1, 2, 3, 4, 5, 6. 어쨌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자 4명이 A, B, C가 있다고 칠게요. 자, 6명 중에 3명 뽑아봐. 1, 4, 5예요. 그리고 3명을 1로 나눠봐. 5, 4, 1,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칩시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여자 4명 중에 또 2명을 뽑아야 돼요. 4P 해볼까요? 4P는 뭐냐면은 4명 중에 2명을 뽑고 얘네 둘만 일렬로 나요. DB. DB 이런 식으로 치면. 그럼 얘랑 얘를 마지막에 합쳐서 이렇게 뭐 일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약간 불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그 자동으로 나열까지 시키면은 뭔가 문제에 안 맞는 풀이가 좀 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짜맞추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빈칸에다 배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P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기본 문제에서 선생님 P를 안 쓰면 어떻게 풀 건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NPR이 아까 뜻이 뭐라고 했죠? NPR이 다시 보시면은 N명 중에 R명을 뽑고 R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걸 한 줄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 N명 중에 R명을 뽑아. NCR이야. NCR. 그런 다음에 그 R명을 일렬로 나열해요. 곱하기 R 팩토리얼. 이러면은 그냥 NPR이 돼. NPR은 무조건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 R명을 일렬로 나눠. 이걸 곱하면 그냥 NPR이 되거든. 그래서 NPR 풀이를 완전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열점 약한 친구들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P랑 C가 이게 도대체 언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P랑 C를 쓸 때가 좀 헷갈려요. 어떤 해설지 보면 P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C로 돼 있어요. 안 쓰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NPR을 우리가 안 배웠다고 치면은 내가 중2 애들한테도 경우의 수 이번에 수녀 조합할 때 뭐 감이 보이는 얘네 할 때도 그 팩토리랑 C를 좀 설명해 주거든요. 왜냐면 거기도 대표 뽑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NPR은 내가 일부러 헷갈릴까 봐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아예 모르시면 좀 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굳이 안 쓰시면은 억지로 쓸 필요가 없어요. 해설지에 P가 돼 있다고 해도 나는 그냥 P를 안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순열은 N 팩토리얼 그리고 조합은 NCR 그냥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고일 애들한테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도 잘 풉니다. 실제로. 잘 푸기 때문에 NPR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C랑 팩만 써주는 연습. 그럼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자, 오펙. 완전히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 한번 볼게요. 오펙은 5명을 일렬로 나가는 거고 5부터 4까지 5, 4, 3, 2, 1 다 곱하시면 오펙토리얼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음, 그 다음 NCR. 뭐 여러 가지 볼게요. 6C2 계산 어떻게 했죠? 6C2는 기억날 텐데 일단 6부터 두 번 곱하세요. 6 곱하기 5. 6 곱하기 5인데 분모가 2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2 팩토리얼로 나눈다. 자, 그리고 7C3. 이거 7명 중에 3명 뽑기는 7, 6, 5. 7부터 3번 곱하면 7, 6, 5가 되는데 밑에 3이 있으면 3명 자리 바꾸는 걸 중복으로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정도가 C 계산. 그리고 부수적인 거 몇 개 써주면요. 0팩토리얼은 1로 간주합니다. 0팩토리얼은 1이고 NC0은 1로 간주할 거예요. NC0은 1이다. 그 다음에 NCN도 1, NCN은 1이죠. N명 중에 N명 뽑는 건 1로 간주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NC1은 N이다. P 공식을 아예 지울게요. P는 그냥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겁니다. NC1은 N이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C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 하나는 NCR은 NCN-R이다. 마지막 공식은 꽤 많이 씁니다. NCR은 NCN-R. 이런 거 계산할 때 있죠? 10, 18. 원래대로 한다면 19, 8, 7, 6, 5, 4, 3. 10부터 8번. 둘, 넷, 여섯, 여덟. 그 다음 8, 7, 6, 5, 4, 3, 2, 1. 나누시면은 8, 7, 6, 5, 4, 3 나눠지고 2까지 나옵니다. 이게 맞는 계산이긴 한데, 자, 얘가 왜 똑같은지를 보여준다면요. 그러니까 보여줄게. 10, 18은 얘가 10에서 8을 빼면 2가 되니까 10, 2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왜 맞을까요? 라고 하시면은 10, 18의 의미를 10명 중에서
시합에 나갈 8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10C8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C는 뭐냐면은 10명 중에서 시합 안 나가고 집에 갈 애들 2명을 뽑는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NCR은 NCN-R. 팩토리얼 증명도 있긴 한데 그거는 어차피 고3 때는 굳이 모르셔도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NCR은 NCN-R. 거꾸로 N명에서 R명을 빼준 나머지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사실상 모든 거 다 배운 거긴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대표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연습해 볼 거고 이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대충 기억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순열조합 대표 기본 문제를 풀긴 풀 건데 근데 이런 거 좀 제외할게요. 굳이 고3 때 몰라도 되는 거 있으니까 미리 뺀다고 치면은 263번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X 쳐주세요. 263. 요거는 고1 때는 시험 나오는데 고3 때는 학교 시험 거의 안 나올 겁니다. 263 빼주시고 몇 개 내가 좀 빼라는 거 그럼 뺄게요. 음, 일단은 조금 넘어가면서 봅시다. 이게 고3 확통에서는 좀 필요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걸 좀 제외하면은 마찬가지로 286, 213쪽에 286번 정도 해주세요. 페이지 보는 거 할게요. 요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증명하시면. 고1 전형 문제이기 때문에 213쪽에 286번. 빼라는 걸 좀 뺄 거고, 나머지는 뭐 가볍게 보긴 할 건데, 음, 음, 음.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한 요거 2개. 증명하시고 정도 빼면은 나머지는 좀 무난무난하니까 어차피 좀 배웠던 것이고 순열조합 대표 문제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냥 연습 문제 풀이 정도로 좀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순열조합 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필수예제 8번.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피 계산은 대충 기억만 해봅시다. 시험엔 안 낼 거예요. 고3 시험엔 안 낼 텐데, 어쨌든 NP. 이게 피 계산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N부터 2번이요. N부터 2번이고, C랑 다르게 분모를 안 붙이는 거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P는 내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냥 기본 계산은 기억해 주세요. NP는 N부터 연속 2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ON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 n으로 나누는 풀이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정석적으로 일단 전개를 해주면은 n제곱 빼기 n은 5n이고요. n제곱 빼기 6n은 0이니까 n은 0 또는 6. 여기서 0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n은 6 이런 느낌으로 써줄까요? n은 6이다. 그 다음 2번째 5pr 곱하기 6팩은 43,200. 그럼 6팩토리얼이 6, 5, 4, 3, 1 다 곱하면 720이고 이거 어차피 고3 때는 그냥 확통할 때 팩토리얼은 그냥 무진장 많이 나오니까 숫자 좀 외워두실 편해요. 뭐냐면은 자 이거 그냥 외웁시다. 약간 구구단처럼 1팩은 1, 2팩은 1은 2, 뭔지 아실 거예요? 3팩은 6, 4팩은 24, 4팩은 24, 4, 3, 1 다 곱하면 24. 이거는 거의 확통에서는 맨날 쓸 거기 때문에 좀 암기해두세요. 5팩은 120, 그 다음 6팩은 720 정도까지 한 6팩까지만 내주세요. 요거 어차피 뭔지 알잖아요. 6, 5, 4, 3, 1, 5, 4, 3, 1. 확통에서는 이것만 하루 종일이에요. 옛날에 고1 때보다 더 심해. 고1 때 순열조합도 뭐 많이 하긴 했지만 확통은요 팩토리얼 그냥 수도 없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팩토리얼 숫자는 외워두시고 C도 어차피 하다 보면 좀 외워지거든. 선생님 알아요. 5C3은 10, 6C3은 20, 그 다음 7C3은 35. 뭐 이런 게 알아서 외워지긴 하는데 이게 확통하는 친구들은 하루 왼종일 이거 보기 때문에 어쨌든 C라는 숫자도 조금 외워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팩토리얼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확통을 하는 친구들은 좀 알고 계셔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6팩토리얼을 반대로 넘기면 5PR은 43,200 나누기 720 하면은 60 정도가 될 거예요. OPR은 60.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죠? 라고 하시면 식으로 푸는 건 불가능하고 R에다 숫자를 채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R이 2라고 합시다. R이 2면은 5부터 9번. 5부터 9번이니까 5 곱하기 4니까 20밖에 안 나오고요. 그냥 숫자 찍으면 돼요. 그 다음 R이 3일 때는 5부터 3번이거든. 5부터 3번이어서 5, 4, 3 다 곱하면 60 딱 나오니까 R은 3. 요 정도로 보시면 좋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그냥 방정식 풀인데 무난하게 들어갑시다. P가 직접 나오진 않고요. 보통은 나중에 H나 파이 이런 거 중국순열 중국조합이 좀 섞여서 나올 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NP3, N부터 3번이요. 그럼 N의 N-1, N-2. NP3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N부터 3번 곱한다.
그 다음 n 플러스 2p3은 n 플러스 2부터 3번,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요걸 하면은 전체 5 대 12거든? 그래서 여기 n을 살짝 약분해 주시고 2차로 만든 다음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곱하면은 5배 n 플러스 2의 n 플러스 1, 그 다음 얘가 12배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2. 전개했을 때 왼쪽은 5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 다음 오른쪽은 12배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분배 법칙 다 때리면은 5n제곱 플러스 15n 플러스 10은 오른편이 12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7n제곱 마이너스 51n 그 다음 플러스 14는 0이니까 자 인수분해는 1772 해서 마마 붙이면요. n은 무조건 자연수. n-7에 그 다음 7n-2는 0이니까 자연수 n은 7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답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고일도 푸니까 무난하게 풀 수 있어요. 다음 순열.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수 5팩토리얼입니다. 이게 5팩토리얼이고 5, 4, 3, 2, 1 다 곱하면 120 이렇게 써주면 돼요. 120. 이번에 숙제는 연습 문제 풀지 마시고 확인 문제만 간단히 복습해 보세요. 확인 문제. 확인 문제만 푸시면 되겠고 연습 문제 어려운 건 다 같이 풀 거예요. 토스텝은. 자,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이걸 한 줄로 쓰는 게 5P3이거든요. 5명 중에 3명 뽑고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나는 P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쵸? 우리 약속했잖아. P 안 쓸 거기 때문에 P를 안 쓰고 풀 건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5명 중에 3명을 먼저 뽑아. 이걸 이름을 OC3이라고 볼까요? OC3.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3명 기준으로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도 답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왠지 한번 볼게요. 자, OC3은 순서대로 5, 4, 3, 5부터 3번. 그 다음 분모는 3, 2, 1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3팩토리얼 3, 2, 1을 곱하면은 60 나오거든. 근데 OP3에도 60이 당연히 나옵니다. 개념이 같기 때문에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러 P를 C랑 팩토리얼로 나누면은 문제풀이가 유연해집니다. 문제풀이가 유연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P를 쓰지 말고 C랑 팩토리얼 쓰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여러분들 어차피 순서적으로 한번 배운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C랑 팩토리얼 써서 푸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3번.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이걸 중2 때는 자격이 자는 대표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대표 자리도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표 자리도 1명 있어요. 자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순열이랑 연관되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명 중에 먼저 2명을 뽑아요. 그래서 OC 5명 중에 2명을 뽑고 자 A, B가 뽑혔다고 치면 누가 대표할래 누가 부대표할래 얘네들 자리를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2팩토리얼을 곱하면 된다. 5명 중에 2명 뽑고 그 다음 2팩토리얼 하면 이거 묶어서 OP라고 했는데 근데 P 나중에 쓸 때 헷갈리니까 그냥 P를 지금부터 쓰지 맙시다. 그럼 훨씬 더 유연한 풀이가 가능해요. 그럼 5씩 5 곱하기 4를 2팩 2, 1로 나눠주시고 거기다 2, 1 곱하시면은 5, 4, 20 답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랑 팩토리얼 둘로 나눠서 뽑는 거는 C, 나열은 팩토리얼 두 개를 합치면 P가 되지만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쓰지 맙시다.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이런 거는 뒤에 그 고3 확통 나와도 계속 나와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계속 나오니까 기본 패턴 먼저 복습해주면 좋습니다. 나는 항상 맨 처음 순열 조합을 좀 잘 갖고 가야지만 고성 확통을 잘 본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유형 문제는 보일 거지만 건너뛰지 않고 다 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자 겨울방학 때 확통 공부하면서 내가 개념 원리 문제 좀 자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부교재로 센 수학 확통을 하나 좀 준비를 해서 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않을 거야. 강요하지 않는 게 선생님 나 개념 원리 따라온 것도 좀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좀 약간 힘든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개념 원리 마스터 하는 데에서 좀 총력을 다해주시고 개념 원리 푸는데 선생님 너무 할만하다. 생각보다 쉬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센 수학 확통을 같이 좀 연계해서 푸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려드릴게요. 나중에 보교재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진도 나가고 한 번 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10번. 자,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한다. 중2 때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경우는 그룹을 묶어서 남자 4명 A, B, C, D. 그 다음 여자 3명을 숫자 1, 2, 3으로 볼 건데 이렇게 그룹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자 4명에다가 그룹 1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먼저 5팩토리얼을 먼저 해주는 거였어요. 이웃하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룹에 A, 뭐 C, B, D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룹 안에 있는 1, 2, 3을 따로따로 자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안에 있는 3명 곱하기 3팩을 한다. 그래서 120 곱하기 6 하면 얘는 720. 요게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 수가 되고요. 그다음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이 조금 중요한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자, 먼저 남학생을 배치합니다.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 4명 A, B, C, D를 일렬로 배치를 해주세요. 4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B, A, D, C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여자 3명을 끼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자, 빈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요. 이 빈자리 5개 중에서 세 자리를 선택합니다. 5C3. 5자리 중에 세자리를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여자 3명 1, 2, 3을 순서 바꾸면서 끼워 배치할 거예요. 그래서 300도료를 곱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여자 1, 2, 3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1, 2, 3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빈자리 5자리 중에 세자리를 먼저 선택. 5C3을 하고 그 세 자리에다가 1, 2, 3을 끼워 배치를 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깔끔할 거기 때문에 우선 4팩토리얼 24, 그다음 5C3 계산은 5, 4, 3에 3, 1 들어가고 거기다 3팩토리얼 3, 1 이렇게 곱하시면은 5, 4, 3 다 곱하면 60 이렇게 해서 얘 곱하면 1440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2번의 풀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선다. 이렇게 할 건데 이 경우는 음, 자리가 남자가 한 명 더 많기 때문에 남자부터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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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요렇게 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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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남자 4자리에다가 남자 4명을 그대로 끼워 배치를 한다. 요 개념이 4명 줄 세우기로 4팩토리얼을 써줍니다. 4팩토리얼. 그 다음 여자 3명을 여자 빈칸 3자리에 그대로 끼워 배치하는 게 팩토리얼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3팩토리얼을 한다. 그러면 4팩토리얼은 431 곱하면 24, 3팩토리얼은 31 곱하면 6. 이거 다 곱하면은 144가지. 그치? 그렇게 연습해서 풀어주시면은 3번의 풀이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 이런 느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11번.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순열 한번 볼 건데 확인 문제만 다 복습해 와요. 토요일까지는. 그래야지 연습 문제 좀 빡시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풀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도 오늘 좀 많이 나갔는데요. 벌써 유형 11개 나갔는데요. 라고 하셔도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조금만 하다 보면 좀 기억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아직 확통을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한번 껐다 다시 겠습니다. 문제 복사가 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음, 왜 버그 같지 이게? 음, 이 PDF가 나오나? 잠깐만. 아, 아닌가? 잠깐만. 이상한데? 이해도 안 돼. 아니 갑자기 뭐가 문제일까? 이거. 아, 미안해요. 네. 이상하게 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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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지? 아, 난 되긴 됐어요.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자, 일단은 11번. 자, 제한 조건이 있는 수열의 수. 자, 트라이앵글의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 이땐 자리 배치를 맨 앞에 T,
그 다음 맨 뒤에 L. 그리고 가운데 빈칸 6개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문자 T랑 L을 빼주시고요. 여기서 T랑 L을 빼고 그럼 남는 문자 6개를 그냥 일렬로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6팩토리얼. 그래서 1번 경우는 6팩토리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2번이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자, T랑 A가 있는데 가운데 두 개가 빈칸이 있고 이렇게 그룹까지 있습니다. 여기 그룹이 깨지면 안 돼요. T, A, 네모가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물론 A랑 T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 문자 4개를 일렬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게 2번 문제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요 그룹을 먼저 완성시킬 거거든. 그럼 이렇게 잡읍시다. 자, 먼저 T랑 A 기준으로 T랑 A를 빼고 보시면 남는 문자가 얘가 RINGLE 6개 문자가 있어요. 6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안에 2개를 끼워 배치하래요. 6개 중에 2개를 좀 끼워 배치한다는 느낌은 6C2. 자, 먼저 6개 중에 2개 선택. L과 E를 선택했다고 쳐요. L과 E가 들어가면은 그럼 여기는 L과 E를 자리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 안에 그룹부터 완성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둘을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팩토. 여기는 지금 선택한 2개를 요 네모 두 자리에 자리 바꾸면서 배치한다라는 게 2팩토리얼. 그리고 하나 더 T와 A가 있는데요. T와 A 사이라고 했으니까 A랑 T가 자리 바뀌어도 돼요. A가 시작, T가 끝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A랑 T가 자리 바꾸는 2팩토리얼을 추가로 곱해준다. 이러면은 그룹이 완성돼요. A랑 T가 자리 바꾸는 게 2팩. 구분해주면은 여기는 색깔 좀 다르게 칠하면 좋겠죠. 이 빨간색이 빈칸 2개 메꾸기. 그리고 여기는 2팩은 T와 A를 자리 바꿔서 그룹 완성시키기. 그러면은 이 나머지 그룹은 이제 깨질 수가 없어요. T, L, E 뭐 이런 느낌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자 4개랑 그룹 하나까지 완전히 일렬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4개에다가 그룹 하나를 배치하는 마지막에 5팩토리얼 이렇게 완성해서 T와 A 사이 2개 문자가 딱 정확하게 껴있도록 배치하는 경우다. 그래서 그룹을 완성시키는 요거를 먼저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계산은 6시 6부터 2번 6 곱하기 5를 2, 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곱하고 다시 2를 곱하고 5팩 12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랑 2가 빠지면서 6, 5, 30 곱하기 하면 60, 60 곱하기 120은 7200 이렇게 두 번째 경우를 써주면 좋아요. 그 다음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뭐 왼쪽이 자음 그리고 가운데 있고 오른쪽이 모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른쪽이 자음 왼쪽이 모음 이렇게 빈칸 배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음 네모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세 개 다 하셔도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보통 이 적어도 뭐 한 개 이상 이런 거 나오면 죄다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좀 정석이긴 한데 자 이거 세 개의 여사건은 뭐냐면요. 양쪽 끝에 모음 이렇게 오는 게 자음이 안 오는 경우 얘를 완전히 빼주는 거니까 부정한다는 느낌으로 뺐을 때 이거는 전체 경우에 쓰여서 양 끝이 모두 모음이 올 때 이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될 거예요. 전체에서 양 끝에가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줄 거고 자, 요 배치를 먼저 해봅시다. 일단 전체는 겹치는 문자는 없고 8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전체는 8팩토리얼. 그 다음 빼기 양 끝이 모두 모음으로 올려면요. 모음 자음 분류했을 때 모음은 지금 보이는 게 A, I이고요. 그 다음 자음은 나머지 문자 T, R, N, G, L 이렇게 있어요. N, G, L. 자 그러면은 먼저 모음 올 때는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3시 3개 중에 2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2번은 A랑 I를 양 끝에 모음자를 배치해 준다. 그래서 2팩. 요걸 묶어서 3P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3개 중에 2개 선택했고 이 2개를 자리 바꾸는 게 2팩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문자가 6자리예요. 이 6자리는 아무거나 막 오셔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오는 게 양 끝이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전체에서 빼시면 되니까 8팩이 876543을 곱하는 겁니다. 아마 43,200이요. 43,200. 그리고 빼기 3C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을 2팩 1로 나누시면 3. 지금은 계산 다 보여주는데 확통할 땐 생략할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얘가 2팩은 1 곱하면 6. 그 다음 6팩은 65431 곱하면 720. 이렇게 돼서
어쨌든 43,200에서 빼기 이거 얼마냐 이게? 왜 이렇게 6이 아니라 2죠. 자, 3 곱하기는 6, 6 곱하기 720 하면 4,320. 요걸 뺐다고 쳤을 때 음, 아닌데? 4,500. 잠깐만. 6 아니죠? 43,200. 4,320. 뭐 이상한데? 잠깐만. 어쨌든 43,320군 앞에. 오케이. 43,320에서 4,320 빼면은 답은 36,000.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정답 되겠네요. 어쨌든 뭐 8팩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순열, 자연수의 개수, 사변식 배열 뭐 이렇게 있네요. 오늘은 순열까지 할까? 자, 12, 13 정도까지 해봅시다. 자, 12. 어차피 지금 조합도 알게 모르게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열 유형, 조합 유형 다 볼 수 있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 사의 배수의 개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3번 같은 게 매우 중요해요. 사의 배수의 개수 뭐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맞아요. 3의 배수 있으니까 3의 배수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네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일단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고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네 자리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1번 패턴. 자, 0을 빼고 1, 2, 3, 4, 5 다섯 개 중 하나를 천의 자리 배치한다. 이게 중2 때부터 했던 패턴이죠. 다섯 개. 그런 다음에 1을 하나 썼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부터는 0, 2, 3, 4, 5니까 다섯 개. 그 다음 4개, 3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빼면은 4개, 3개. 그래서 5, 5, 4, 3 곱하면은 얘가 300. 그래서 전체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300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가장 무난한 풀이인데요. 확통에서는 두 번째 풀이도 조금 알아두세요.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은 여사건 풀인데 자 이거는 그냥 0도 맨 앞에 포함시키는 풀이가 있습니다. 확통에서는 얘 은근히 많이 써요. 이거는 첫 번째 그냥 6, 두 번째 다섯, 5, 세 번째 넷, 네 번째 3. 그래서 6, 5, 4, 3을 일단 다 곱해요. 그리고 뭘 뺄 거냐면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 뺍니다. 이거는 네 자리 변수가 아니거든요. 맨 앞에 0을 짱 박아놓은 경우수. 이거는 0을 빼면은 1, 2, 3, 4, 5 다섯 개가 100의 자리. 그 다음 4개가 10의 자리, 1의 자리 3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빼시면 6, 5, 4, 3 다 곱하면 360. 그런 다음 5, 4, 3 다 곱하면 60 빼면은 300개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2번을 은근히 확통해서 많이 써요. 왜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쓰는 풀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짝수의 개수. 요거는 중2 때부터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짝수의 개수는 케바케로 푸는 게 원칙인데요. 1번, 그 다음 2번. 맨 뒤에 짝수 0이 올 때. 그 다음 2번. 맨 뒤에 0 말고 다른 숫자 2 또는 4가 올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푼다가 원칙이에요. 맨 뒤에 0이 올 때, 0이 안 올 때. 그럼 얘가 0이 오면 쉽습니다. 0을 하나 빼면은 1, 2, 3, 4, 5를 그냥 세 자리 배치하는 거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5, 4, 3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맨 뒤에 짝수니까 2 또는 4가 올 때는 조심합시다. 자, 이때는 2를 썼다고 치고 2를 먼저 곱할게요. 2 또는 4니까 두 가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천의 자리는 0이 오면 안 돼요. 0을 임시적으로 빼고 1, 3, 4, 5니까 네 가지.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씁니다. 그러면은 요 100의 자리는 0, 1, 4, 5 중에 하나, 네 가지. 그 다음 10의 자리 세 가지.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2를 먼저 곱하는 게 2 또는 4, 둘 중 하나를 1의 자리에 배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0을 쓸 때 안 쓸 때 더해준다면요. 5, 4, 3 다 곱하면 60. 그 다음 여기는 2, 4, 8, 8, 4, 32 곱하기 3, 96. 더하면은 156개가 짝수의 개수. 이런 느낌 잡아두면 돼요. 이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좀 소소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번. 4의 배수는 좀 어렵고 이게 4의 배수 판정을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있는데요. 그러면 전체도 4의 배수입니다. 요게 지금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서 중1 때 옛날에 이걸 배웠었는데 요즘은 안 배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1124라는 숫자는 4의 배수예요. 왜냐면은 맨 뒤 두 자리 보세요. 맨 뒤 두 자리가 24가 4의 배수죠. 그러면 이 실제도 4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고 00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500. 500 보시면은 맨 뒤에 숫자가 00이거든. 이것도 4의 배수 취급해서 얘가 4의 배수가 돼요. 같은 말은 348.
요거는 맨 뒤가 48이고 4의 배수인 거 알겠죠? 그러면 전체도 4의 배수이다. 요게 4의 배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거는 뭐 8의 배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4의 배수라고 좀 볼 거고 어쨌든 이 4의 배수를 만들려면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데 무슨 꼴이 있나 봅시다. 자, 일단은 앞 두 자리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네모, 0, 4 이러면 4의 배수가 돼요. 여기서 0, 1, 2, 3, 4, 5 중에서 맨 뒤 두 자리를 0, 4로 만들면은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이다. 이렇게 얘를 다 찾아준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그 다음 네모, 1, 2 10으로 시작하면 1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네모, 20 이런 것들이 다 4의 배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네모 이런 조합을 찾는 거야. 2, 4 네모, 3, 2 그 다음 네모, 4, 0 그 다음 네모, 5, 2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4의 배수의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은 0을 쓴 놈이랑 안 쓴 놈을 조금 나눌 건데 일단 0을 쓴 게 이거 생입니다. 그러면은 네모, 04 아니면 네모 그다음 20 아니면 네모 40 이렇게가 0을 쓴 애들. 얘를 조금 나누고요.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 2번은 나머지들 네모 1, 2 그다음에 네모 2, 4 그다음 네모 3, 2 그다음에 네모 5, 2 이렇게 나누는 게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이렇게도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좀 나눠서 쓰는 이유가 있는데 경우 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0을 한번 썼습니다. 0을 한번 썼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0, 4를 빼고 나면은 남은 숫자가 2, 3, 5인데 막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앞에 두 자리를 메꿔도 되기 때문에 이게 3 곱하기 2 하면 6개. 6가지. 그 다음 여기도 6가지, 여기도 6가지가 돼요. 이게 어쨌든 0을 썼으니까 0을 쓴 애들은 뭐 20 써보세요. 20 썼다고 쳐도 1, 3, 4, 5가 12가지인가요? 666이 아니라 12가지죠. 다시 보실게요. 이거 실수. 0, 4를 썼으면은 0과 4를 빼면은 1, 2, 3, 5 4개를 두 자리 배치하니까 4 곱하기 3, 12. 그럼 여기도 12가지, 여기도 12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지 0을 안 쓴 애들은 개수가 조금 틀려져요. 요거는 개수가 좀 틀려지는 게 1, 2를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0이 하나 남기는 남는데 이게 천의 자리에 못 들어가거든요. 천의 자리 못 들어가니까 0도 임시적으로 빼면 3개. 일단 3가지. 자, 곱하기 하나 쓰면은 0, 4, 5,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개. 9개가 되는데 나머지 4개도 9개, 9개, 9개. 이거는 0을 안 썼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0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면은 얘 합치면 36개, 밑에 것도 합치면 36개. 이걸 다 합치면은 72가지가 4의 배수의 개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 더 중요한 문제는 3의 배수 있거든요. 3의 배수의 개수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273번에 3번. 요 3의 배수의 개수도 은근히 중요하니까 이거 조합 찾기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3의 배수는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3의 배수는 합이 3의 배수예요. 합이 3의 배수이면은 전체도 3의 배수이다. 뭔 느낌이냐면은 567 3의 배수거든요. 왜냐면은 5, 6, 7을 다 더하면은 얘가 18이고요. 이 18이 합이 3의 배수면은 원래 숫자도 3의 배수이다. 실제로 3으로 나눴던 거죠. 같은 말은 1152. 요것도 3의 배수이거든. 안 나눠봐도 3의 배수예요. 왜냐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 5, 2 다 더하면 9. 합이 9니까 3의 배수니까 너도 3의 배수이다. 이게 3의 배수 판정법인데 세 자리 자연수에서 3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찾는 건데요. 이 조합을 찾을 때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 크기 순으로 찾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뒤에가 더 크다 혹은 앞에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찾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3의 배수의 개수 문제를 풀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숫자는 0, 1, 2, 3, 4고 이걸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찾을 거야. 그럼 먼저 뭐가 보이냐면 1번 0, 1, 2 이거 다 더하면 3이거든요. 얘로 만드는 3의 배수는 얘로 만드는 숫자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거예요. 이게 다 더하면 3이니까. 근데 0, 1, 2를 찾았으면 그 다음이 보실게. 0, 1, 2, 0, 1, 3, 0, 1, 4는 일단 안 되죠. 합이 4고 합이 5니까 이건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조심하세요. 내가 0, 1, 2 찾았으면 그 다음에
0, 2, 1을 찾는 사람도 있거든. 이거는 중복입니다. 무슨 중복이냐면은 0, 1, 이 자리 바꾸면 어차피 0, 2,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피하는 방법이 크기순인데 자 보시면 내가 0, 2, 1은 크기순이 아닙니다. 뒤에가 더 큰데 2랑 1 비교하면 앞에가 더 크거든요. 이렇게 오른차수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이런 건 중복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니까 012로 나오는 숫자는 뭐 012, 021, 120, 102, 10, 201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중복으로 처리할 거거든. 그래서 0, 1, 2가 크기순이면은 0, 2, 1은 크기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중복으로 됩니다. 뒤에가 더 크게 뽑으신다. 이럴 때. 뒤에가 더 크게 뽑았으면 뒤에가 항상 더 크게 뽑는다. 그래서 0, 2, 1을 빼면은 뭐가 있냐면요. 0, 2, 3, 그 다음 0, 2, 4가 있는데 0, 2, 4는 크기순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이 6이죠. 3의 배수니까 두 번째 조합은 0, 2, 4를 빼낸다. 경우의 수에서 이거 못하면은 뒤에서 어려운 경우의 수 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합을 찾을 때는 웬만하면 뒤에 게 더 큰 걸 좀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어차피 이거 자리 바꾸면은 자연수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0, 2, 4 다음에는 0, 3으로 가는데 031, 032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크기 순이기 때문에. 그러면 03으로 시작하는 건 034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합이 7이니까 어쨌든 탈락이야. 그러면 0으로 시작하는 건 끝났고 그 다음에 1, 2, 3이 있어요. 1, 2, 3 하시면 1, 2, 3이 이렇게 크기 순이죠. 그런 다음에 1, 2, 4. 그 다음 조심할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1, 3이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크기 순으로 가야 되는데 2를 골랐다? 이거 말 안 되거든. 중복이에요. 1, 2, 3 자리 바꾸면 1, 3이 나와. 나는 이걸로 자연수 만들 거기 때문에 1, 3, 1을 뽑을 필요 없이 1, 2, 4 안 되면은 그 다음에 1, 3, 4로 가시는 거예요. 그 기준. 근데 이것도 다 더하면 8, 3의 배수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그 다음에는 2, 3, 4가 있습니다. 2, 3, 4. 요거는 다 더하면 9고 크기 순이고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4개의 조합을 끄집었고 이제 이걸로 자연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자,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0이 있기 때문에요. 0을 빼면은 1, 2 두 개 중에 하나. 그리고 써줄게요. 2 곱하기 하나 썼으면은 0, 2로 들어가는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은 4개. 0, 1, 2로 만들 수 있는 그 세 자리 자연수는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0, 2, 4로 만드는 것도 네모, 네모, 네모인데요. 0을 빼면은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 그 다음 하나 빼면은 0, 4를 두 자리 배치하는 게 또 2팩토리얼. 곱하면 4개. 두 번째 것도 4개고. 그 다음 1, 2, 3을 자리 바꿔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의 기수는 3팩토리얼. 그래서 6개. 그 다음 2, 3, 4를 가지고 자리 만들 수 있는 것도 3팩토리얼이니까 6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8 더하기 6은 14, 14 더하기 6 하면 20. 그래서 3의 배수의 개수는 20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3의 배수 만들 때 0이 있냐, 0이 없냐 라는 느낌으로 자연수를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이 사전식 배열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필수 이제 13까지 하고 그다음 조합 대표 문제랑 연습 문제는 좀 다음 시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자, 마지막 대표형 필수 이제 13번 보시면은 사전식 배열 뭔지 기억나시죠? 일단 C, B, D, A가 몇 번째 오는지라고 물어봤으면은 얘보다 빠른 문자는 우선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앞에 있을 거야.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문자열도 무조건 앞에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시작이 C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가 C2니까 CA로 시작하는 문자열 무조건 앞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CB로 시작하는 문자열 무조건 앞에 있을 거고 CC는 없고 그 다음 CD로 시작하는 문자열도 무조건 앞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그 다음이 CEB인데요. CA로 시작하는 문자열 무조건 앞에 있고요. 그럼 이제 CB로 하면은 이제 문자열 두 개거든. 알파벳 빠른 순으로 하면은 CEB, AD. 그 다음에 DA니까 CEB, DA. 이렇게 사전식 배열이 끝나게 된다라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열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빈칸이 4개니까 4팩토리얼 24개. 그 다음 두 번째도 빈칸 4개니까 4팩토리얼 24개. 세 번째 건 빈칸 3개 3팩토리얼 6개. 네 번째도 빈칸 3개 3팩토리얼 6개. 다섯 번째 3개니까 3팩토리얼 6개. 여섯 번째는 빈칸 2개니까 2팩토리얼 그리고 한 개, 한 개.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누적해서 다 더하면은 몇 번째에서 끝나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4 더하기 24는 48, 48 더하기 6, 54, 60, 66, 68, 69, 70. 70번째에서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사전식 배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같은 문자를 이용한 사전식 배열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100번째에 오는 문자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도 누적해서 더할 건데요. A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일단 4팩토리얼 개가 있고 24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얘가 끝나는 게 24번째예요. 그럼 B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있겠죠? 그러면 얘에서 끝나는 게 48번째가 됩니다. 48. 그 다음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개가 있을 거고 얘로 끝나는 거는 72번째. 아직은 100번째까지 좀 멀었으니까 D로 하는 것도 해주세요. D로 시작하는 문자열 그러면 4팩토리얼 합치면은 96. D까지 끝나면 딱 96번째예요. 그럼 4개 정도 남긴 하는데 자 우선은 E로 시작하면 EA, B로 시작하는 거 봅시다. EA, B. 왜냐면 문자가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EA, B로 시작하면은 빈칸이 2개고 2팩토리얼이 돼요. 그럼 얘를 합치면 98번째. 그쵸? 그 다음에 EAC로 가시면요. 빈칸이 또 2개고 2팩토리얼 하면은 100번째가 됩니다. 100번째에서 딱 끝났고 나는 100번째 오는 문자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마지막 거 찾는 거. 딱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제일 느린 거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EAC. 남는 문자는 D랑 B지만 어쨌든 D, B. 요게 딱 100번째가 된다. 왜냐면 이팩토리얼 해서 끝났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문자를 찾으시면 답이 됩니다. 사전식 배열이었고. 자, 그래서 고1 순열까지는 봤고요. 알게 모르게 중간 조합 설명까지는 했기 때문에 다음 조합 대표 문제 그리고 연습 문제 정도를 보면서 고1 순열 조합 복습을 일단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기본 숙제로 좀 풀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는 단톡에 올려드렸고 아니면은 그 뭐지? 그 은하도 일단 해설지로 좀 보내드리긴 했지만 보면서 풀면은 웬만한 확인 문제 복습은 다 될 거예요. 웬만한 거. 그리고 연습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풀기는 조금 버거니까 다음 시간에 나랑 좀 같이 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 정도 보시고 토요일 확통 수업은 일단 당분간은 1시 반부터 시작하되 방학 중에 수원이랑 같이 진행하는 수업은 12시부터 진행된다 정도로 일단 보시면은 딱 깔끔하게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